어메이징 K증시 포인트 3개로 오늘 장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12일 만에 5,000포인트에서 5,5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새 역사를 써주는 코스피. 밤사이 나스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며 소폭 하락했지만요. 마이크론이 또 10% 가까이 급등을 했죠.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4를 문제없이 납품한다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산업의 건재함을 알리자 삼성전자가 6% 넘게 급등, 반도체 투톱 그리고 2차 전지, 금융주, 지주사가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단숨에 5,500을 찍으니 오늘 인버스 ETF 거래량 줄줄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량 1위, 2위 모두 인버스 ETF가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감히 누가 지수의 중장기적 우상향 방향성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제는 설 직전이다. 3월도 하루 쉬고 출발한다.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을 염두한 전략 취하고 있어야 될까요? 잠시 후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죠. 포인트 2,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똑똑해지셨습니다. 하락장에선 용기 있게 사고, 상승장에선 용기 있게 이익을 챙기고 계시는데요. 오늘 외국인 26거래일 만에 1조 원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고 연기금이 역대급 매수량을 보이며 1조 이상의 매수력을 자랑하는 이때 개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조단위 폭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조정과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단숨에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 과감하게 전자닉스를 던지고 계시는 개인분들, 단순 사이클 회복이 아닌 구조적 전환 구간에 들어간 반도체가 구조적 전환 구간에 들어간 이때, 그러나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온 이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잠시 후 제대로 정비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3, 본격적인 코스닥 시장 개혁이 시작됩니다.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가 상장 폐지 대상에 편입되는데요. 코스닥 상장 기업의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올해 폐지 대상 기업 수 최대 220여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도 앞당겨질 전망, 더 건강함을 추구하며 건강한 체질 개선에 들어간 코스닥. 이 코스닥에 대한 급등 기대감도 더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목요일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중 고점은 오전 11시, 12시 부근에서 나왔습니다. 5,515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무려 12거래일 만에 5,000포인트에서 5,500포인트까지 단숨에 급등을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해줍니다. 장중 6%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17만 9,600원까지 터치,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코스피 전체의 3분의 1,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로 쏠리면서 블랙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전자닉스뿐만 아니라요, 2차 전지, 증권, 지주사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 2.7% 급등하면서 5,502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상승 탄력 아쉽긴 합니다. 지금 1,100선에서 등락 거듭하면서 1,121선 터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엔터주라든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화장품 쪽, 소비재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전반적인 지수가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바이오 쪽도 선발적인 플레이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마감 전까지 수급 상황 꼼꼼하게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인 기관 오늘 무려 지금 합산해서 3조 원 넘는 매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만 총 2조 7천억 원 넘게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장 마감 직전까지 얼마만큼의 매수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개인은 어떻죠? 상승장에서 과감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지금 전기전자만 개인분들 3조 원가량 순매도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기금, 기관 안에서도 연기금만 뜯어놓고 보면요. 지금 역대 최대 순매수 규모를 자랑하면서 기관은 1조 8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외국인은 2조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2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 우위를 외치고 있습니다. 파이널 콜을 통해 오늘장을 빈틈없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원상준 인천지점 차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전장입니다. 밤사이 마이크론이 지금 HBM 관련한 논란을 일축시켰죠. 엔비디아에 문제없이 납품하고 있다라고 말 한마디가 나오자 마이크론의 주가가 급등했고 미증시는 금리 인하 후퇴 속에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선전을 하는 모습 속에 오늘 HBM 쪽의 모멘텀이 유효한 전자닉스를 필두로 한미 반도체가 초급등을 하면서 이 삼총사가 거래 대금을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13일입니다. 벌써 내일이네요.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공청회가 내일 열리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은행주, 증권주, 지주사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주사 쪽에서는 요즘 지금 특징을 하나 잡아보자면은 장 중에 내지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면은 애프터마켓에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거나 아니면 오후장 들어서 좀 빠지는 흐름을 보이다가 내일장에 좀 환호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특징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금융지주가 있고요. 최근에 HD현대일렉트릭이 그랬죠. 이런 종목들 좀 실적이 발표되는 대로 단숨에 좀 실망 매물이 나올 때도 또 기회로 포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주도 오늘 지금 순환매가 도는 모습 속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도 ESS 모멘텀이 붙은 쪽으로 강한 순환매가 돌면서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오전장에서의 질문, 삼성전자를 향해 보죠. 18만 전자를 목전에 둔 우리의 국민주 삼성전자. 오늘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며 역사적인 하루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핵심은 공급난입니다. 글로벌리 AI 시대는 도래됐지 반도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메모리 공급 제약이 심화되면서 메모리를 만드는 생산 기업이 가격의 협상력을 갖게 됐고 삼성전자는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급증하는 P와 Q가 동시에 급증하는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한 건데요. 자, 오늘 개인분들 무섭게 삼성전자 파시고 계시고 외국인들은 무섭게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또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아주 보수적으로 예상하는 모건 스탠리까지 2027년에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예상을 한 가운데 지금 딱 이 가격대에서는 어떤 전략 취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아마 겁 많이 나실 겁니다. 지수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고 해서 겁나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한 4조 정도 매도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AI가 대세라고 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이렇게 끌고 올라왔지만 이번 장의 거품이 이게 언제 꺼질지에 대해서 행여 내가 지금 들어가면 이게 지금의 자리가 꼭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많이 좀 혼돈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들이 이 돈만 먹는 AI를 언제까지 이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지금의 꼭지가 아닐까에 대한 의심 때문에 시장 겁을 먹고 있는 건데 지수가 올라올수록 거품의 우려가 있을수록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지금의 주가 상승을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인 가시적인 실적 성장성,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답은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될 것입니다. 간밤에 메모리 3등 기업 마이크론이 우리들도 HBM4를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라는 이제 반박을 하면서 9% 넘게 이제 간밤에 올라왔고 그러면은 그 경쟁사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숏포지션 잡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마이크론 HBM4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고객사가 아닌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아닌 그 하위 트렌치들 위주로 일부 납품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예상이랑 오늘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을 더 돋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같은 경우 그렇다 치지만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공급 부족인데요. 레거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올해 들어오면서 2026년도 들어오면서 작년 4분기 때보다 더욱더 타이트해지고 특히 삼성전자 메모리 출하량의 70%를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흡수를 해버리고 있으면서 레거시 메모리 쇼티지 같은 경우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을 커버리지하는 리서치 하우스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D램과 랜드 가격 상승률을 전년 대비 2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메모리 메이커들의 영업이익도 전무후무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
170조에서 많이 보는 쪽은 190조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근거로 아마 올해 기준으로 코스피 전체, 시장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의 70% 이상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회사가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저 두 종목 어닝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번 상승 시장 이 사이클은 종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코스피 시장 투자자시라면은 반도체 이 두 대장 반드시 일정 비중 담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올해 상반기 동안은 어느 시점에서든 포트에 편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팔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기본 전제를 까시고, 신규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매매 포인트는 5일선에 닿을 때 일부 매수, 5일선이 혹시나 깨져가지고 21선 부근까지 내려가면은 적극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굉장히 좀 단순하고 심플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초록색이 5일선이고 노란색이 21선이거든요. 5일선 부근에 있을 때 매수, 21선까지 내려오면 아주 적극 매수라는 투자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연 올해 2027년까지 삼성의 해가 될지, 또 삼성의 해로 인해서 코스피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초급등하는 양상을 이어갈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또 곳에 속보가 왔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더 빠른 시점인 것 같아요. HBM4 세계 최초 양산 출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만큼 오늘 18만 전자 회복하면서 마감하는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일부 강한 쪽의 특징을 교집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라는 교집합이 나왔습니다. 삼천당제약도 오후 들어서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D&D 파마텍, G2G 바이오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주로 묶어봤습니다. 세 종목이죠. 오리온, 삼양식품, 그리고 아로마티카까지. 여러분 올리브영 들어가셔서 이렇게 아로마 오일 파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 아로마티카 제품 참 좋아하는데 아로마티카의 제품들이 북미에서 또 흥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초급등하는 현상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했네요. 오리온, 삼양식품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양식품도 최근 연일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주사 쪽도 이제 오늘 증권주, 금융주와 함께 발맞춰서 LS, 두산, 호실적 발표한 HD현대 이 삼총사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주도 최근 강합니다. AI 모멘텀 붙은 SK텔레콤의 에너지도 심상치 않았고요. 어제 KT가 급등하더니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또 오늘의 대장주는 또 LG U+가 담당을 하면서 동반 3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의 질문은요. 지주사 두산을 향해 보겠습니다. 전날 자회사 두산밥켓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 주주 환원율 40%의 약속을 지킨 두산. 그룹 전반의 주주 친화 정책 강화 의지가 확인이 되며 지주사 두산으로 오늘 또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실적 기반 주주 환원 정책, 여기다가 SMR을 업고 지금 이제 미래 에너지 성장성을 생각을 해보자면 주가 저항선인 이 100만 원 돌파 안착 이후에도, 돌파 이후에 그 100만 원 선 위에 안착을 한 이후에도 우리는 추가 상승을 열어둘 수 있는 건지, 주두산에 대한 매력도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현 시점을 파악을 해보면 추가 상승이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 돌파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 돌파를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빠르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고점이 한 108만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이상도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을 계속 좀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계속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지주사 쪽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은데, 이거는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보니까 분위기가 같이 연출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이 두산의 경우에는 이 3차 상법 개정안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부각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자회사를 통한 기대감이, 오히려 자회사나 이제 그 사업부에 따른 기대감이 더 오히려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주 친환적인 정책보다는 사업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시점도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부나 이제 자회사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원전과 SMR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그 두산에 좀 포커스가 될 수 있는 게 두산의 그 전자 비지 사업부입니다. 근데 이 전자 비지 사업부가 지난해부터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블랙의 GPU 기반의 렉스케일 서버 내 컴퓨터 트레이용 그 CCL을 독점 공급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높은 단가와 수익성을 확보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고부가 가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현재 주문량에 대해서도 뭐 급증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공장 가동률이 100% 상회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라인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된다 한다면 실적의 기대감이 좀 더 포함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지주사 두산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주주 환원 정책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동박 척춘판에 관련된 내용들이 더 부각될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성장 모멘텀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한 대략 뭐 1조 후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하면 영업이익 2조 원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적의 기대감도 지금은 충분히 남아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가격대에서도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LS, HD 현대, 두산 중에서도 두산에 가장 손이 가십니까? 지금 현재 그 내용들을 봤을 땐 두산도 손이 가고요. 네. 또한 이제 뭐 전력 설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또한 전선 케이블 또한 그 에너지 고속도로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맞아요. LS LS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S도 신고가 썼거든요. 지주사 LS와 두산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자, 3시 21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500포인트예요. 12거래일 만에 5,000에서 5,500포인트로 점프업한 우리 코스피 지수. 옵션 만기일인 오늘도 1.8%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5,450포인트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승폭이 살짝 축소가 됐네요. 코스닥은 0.69% 상승 마감이 예상되는데 워낙 오늘은 호가창이 좀 변동성이 많은 날이다 보니 끝까지 한번 마감 지수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전자닉스 얘기밖에 없어요. 확실히 그렇죠. 수급 블랙홀 현상 속에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삼성전자는 우리 원상주 차장님께 여쭤봤으니까 한미반도체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의 탄력은 사실 전자닉스 대비 아쉬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단순 수급 현상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건지 오늘의 급등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오늘 아침에 아마 NXT에서 저기 상한가 찍고 지금 음봉 준 거 그거를 의미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NX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좀 차트를 많이 좀 뭐라 그럴까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몇몇 개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NXT에서 뭐 하한가 줬다가 아래 쫙 빨았다가 다시 올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 보일 텐데 이거 조금 편하게 보시려면은 차트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통합 KRX, NXT 세 가지 이제 구분값을 설정이 되실 텐데 KRX를 설정해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KRX를 설정 같은 경우에 이거 설정 구분값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뭐 각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KRX 기준을 놓고 봤을 때라고 보면은 지금 일단 윗꼬리를 좀 굉장히 좀 많이 달아놓은 한미반도체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 거래량 굉장히 많이 수반을 하면서 일단 윗꼬리를 좀 잡아놨습니다. 윗꼬리를 잡아놓긴 했으나 이제 전일의 가격대에서 이제 갭으로 띄운 부분들 그거는 훼손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도 좀 유념을 해두시고 일단은 지금 굉장히 강한 상태인 게 유지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대표적인 뭐 TC 본딩 이제 장비 회사이죠. 그 TC 본딩 쪽 같은 경우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메이커들이 캐파를 늘리게 될 경우에는 캐파를 늘릴 때 아마도 레거시 쪽을 늘린다는 기보다는 HBM 쪽으로 더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 기대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에 대해서도 한번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역시나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월은 거래 일수는 좀 적지만서도 조업 일수도 적지만서도 그거 대비 또 훌륭한 성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삼양식품의 최근 연일 상승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그 좀 어느 정도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 최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뭐 재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많이 보긴 했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잘 그 확보가 되거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인이 됐을 때는 당연히 기대감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약간 좀 리스크적인 측면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 밀가루 담합이든 뭐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그 유통 가격이든 여러 가지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좀 내용들 파생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삼양식품에 대한 내용들도 앞으로는 좀 리스크적인 요소들도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삼양식품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주의 중심으로서 삼양식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오를 때 팔아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네. 센티멘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 좀 일부 크게 올라가게 되고 1분기 실적까지 본 다음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나와준다 하면은 흐름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계속 좀 가져가 보되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컨센보다 낮아졌다 한다면은 그때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기존에 너무 좋았던 내용들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같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좀 주의하시고 신규 접근은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쪽이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일단 보유자분들은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HD현대 실적 발표했습니다. 호실적 예상된다고 했는데 성적 잘 나왔네요. 4분기 영업이익 1조 9,71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4% 급증한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4.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금융주, 은행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벌써 내일입니다.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가 내일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은행 쪽, 금융 쪽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좀 사이즈가 작은 키움증권을 탑픽으로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출연자분들. 어떤 쪽 금융주 안에선 탑픽으로 제시해 주실래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진짜 그래도 탑티어인 것 같아요, 미래에셋 증권이. 예,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시는 얘기를 거 할 보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사주를 원체 20% 넘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도 오케이냐 이거죠.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수급이 계속 그쪽으로 붙으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대장주 장세예요. 예, 아마도 그 이제 자사주를 오케이. 이제 정부가 원하는데 우리가 자사주 소각도 하고 배당도 많이 챙겨 드릴게요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오히려 세론으로 붙이는 네. 경우가 생기지. 일단은 그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탑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사주 비중 20%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거 조금 일부 헐어가지고 소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회사 입장에서는 로스 나는 게 없을 거잖아요. 돈도 네. 원체 잘 벌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미래에셋을 네. 탑픽으로 제시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거 말고 나 이거 못 잡겠으니 그럼 차선호주를 뽑는다면 어디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시장에서는 키움증권이 아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조금 반등했던 한국금융지주는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 엄청 세게 나왔죠. 제일 그래가지고 돈을 잘 버는 예, 지주 아닙니까? 돈 버는 걸로는 제일 잘 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주환원 관련된 컨셉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자사주 5% 가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른 금융지주사들 대비해 가지고 크게 매력으로 받아들여질까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은 조금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도 한번 여쭤볼게요. 특정 종목이 아니라 전반적인 바이오의 투심이 언제 돌아올까 여부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동전주 상장 폐지한다고 하고 지금 코스닥 건강한 체질 개선에 지금 정부가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이오주의 투심은 조금 3, 4월 정도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선별적인 플레이가 계속될까요? 그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자면요, 일단 그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그게 키예요? 저는 그게 조금 어느 정도의 그때 탄력도가 생기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예, 일단 먼저 그게 스타트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스닥 정책을 살펴봤을 때 이게 지금은 좀 초입 구간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액션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결국 이제 4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좀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코스닥 쪽에 대해서 분위기를 보면은 바이오 쪽이 결국 개별적인 움직임들을 좀 상당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4월을 좀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액션이 나오는지 정책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고, 그때가 시기가 안 되게 된다 한다면 결국은 금리 인하의 시기가 같이 맞물렸을 때 그때 좀 어느 정도의 탄력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인내의 시간을 좀 갖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 점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CLSA가 한국 반도체주 이제는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놨지만 이를 비웃듯 삼성전자 18만 전자 이제 목전 앞에 두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동반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강하게 또 26거래일 만에 1조 원 이상 매수해주고 기관도 연기금이 최대 순매수 규모를 자랑하면서 기관도 1조 원 넘게 강한 매수력을 보여줬던, 하지만 그 가운데 개인은 과감하게 매도 우위를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변동성이 큰 옵션 만기일인 오늘 코스피가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500선에서 공방을 거듭하던 코스피 강하게 상승불 켜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견조하게 올라줬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해보시죠. 외인과 기관 쌍끌이 코스피 최고치 경신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거래소에서 동반 매수에 나섰는데요. 기관은 5일 연속으로, 외인은 4일 연속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견조하게 올라줬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낸 장이었습니다. 목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코스피는 2% 넘게 강한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거의 3% 가까이 올랐는데요. 코스닥도 상승불 켜낸 오늘장이었습니다. 양지수 일중 통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면 개장부터 강했습니다. 1%대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오전 10시 이후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또 한 번 상승합니다.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내면서 현재는 2.98% 상승, 5,51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5,500선 넘으면서 마감했네요. 코스닥 일정도 보시죠. 코스닥은 장중에 1% 넘는 상승불 켜내기도 했는데요. 상승불 일부를 반납하기는 했지만 지수 방향은 상승으로 유지했습니다. 0.7% 오르면서 1,122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주요 섹터 4가지 함께 정리해보시죠. 첫 번째 상승 섹터, 반도체입니다. 오늘장 반도체 투톱이 견조하게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죠.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급등했는데요.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반도체 투톱의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업종 전반의 투심 개선이었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포함해서 HBM 관련주에도 온기가 전달됐는데요. 반도체 투톱에 특히나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주가 보시면 삼성전자 정말 강하게 신고가 경신했죠. 17만 8,600원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도 견조하게 상승했습니다. 3.25% 상승, 88만 8,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온기가 또 전달된 HBM 관련주의 주가도 보시죠. 한미반도체 최근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는데요.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어제는 세미콘 코리아 전시회에서 차세대 HBM 와이드 TC 본더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며칠간 조정받은 주가 오늘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현재 9.9%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PNT도 6% 넘게, 제노셈도 4% 넘게 오르면서 일제히 강세 시현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금융입니다. 은행과 증권주의 상승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2조 클럽에 입성했죠. 증시 호황 속에 2조 클럽이 탄생하면서 업종 전반의 투심에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 또 키움증권은 순이익 1조 클럽에 포함이 되는데요. 은행주도 배당 확대에 더해서 저PBR 매력도 부각이 되면서 업종 전반의 상승 랠리가 뜨겁습니다. 금융주 주가 보시면 한국금융지주 그 안에서도 정말 강한 상승불 켜냈습니다. 8.8%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JB금융지주, 한양증권, 부국증권 일제히 상승세 시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상승 섹터는 2차 전지였습니다.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주 오늘은 상승 섹터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소식 전해졌죠.
로봇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틀라스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배터리를 공급해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동 시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주 그리고 로봇주의 주가가 동조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2차 전지 업종 전반의 투심 개선됐는데요. 특히 배터리주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 주가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9.9% 상승, LG 에너지솔루션 4% 넘게 올랐고요. LG 화학도 오늘장 4%대 넘는 강세 시연해냈습니다. 다음도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엔도 4%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2차 전지 배터리주 전반이 강세 시연하면서 마감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하락한 섹터 보시죠. 미용과 소비주였습니다. 오늘장에서 하락률이 컸던 업종인데요. 휴젤은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후에 3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었죠. 오늘장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클래시스도 2거래일 연속 오른 후 오늘은 약세 보였는데요. 최근 클래시스는 파마 리서치를 꺾고 업종 내 시총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고품질 제품 공급으로 주목받기도 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두 종목의 주가 보시면 휴젤과 클래시스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휴젤은 7% 넘게 하락, 클래시스는 2%대 하락으로 장 마쳤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부진한 섹터는 소비주였습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유통주,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세였고요.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의류 업종도 주가가 약했습니다. 유통업종에서는 이마트 7% 넘게 하락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롯데쇼핑도 약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만기일인 오늘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장 거래 대금이 크기도 했고요. 장 마감 전까지 수급의 변동성이 매우 컸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특징적이었습니다. 현재 3조 넘게 외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1조 3천억 원가량 매수했네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소폭 매수에 나섰고 기관도 매수로 방향을 튼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 거래는 비교적 활발하지 않았고요. 코스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한 오늘장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5호 증시와 함께 해주시죠. 목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환율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함께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고용지표가 예상 외로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는 후퇴했지만 지금 환율이 또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네, 오늘 환율이 1,448원에 출발한 이후에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이면서 한때 1,43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44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오늘 아시아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환율이 하락한 것입니다. 또 오늘은 위안화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또 설날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도 출회되고 또 증시 호조세도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환율 하락에 우호적인 재료들이 작용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의 영향을 아시아 통화의 강세가 상쇄해주면서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연휴 전까지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의 추가 발생 여부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한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